just show you some of the, the latest apps. We try to recreate.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이 등장하여 확산 보급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SNS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3천만 대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했고 확실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거리를 거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자리 잡은 수많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페이스북 제일 많이 써요. 음악을 자주 들어요. SNS, 게임, 혹은 대화, 그리고 음악. 옛것과 현존의 것이 공존하는 전통시장. 시장 상인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스마트폰은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안 편한 것 같아요. 기존의 그 폴더가 좋아요. 스마트폰은 저는 굳이 선호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예,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못 쓰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스마트폰은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기계였다. 한 상인은 스마트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거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그냥 보는 거 받고 걸고 그것뿐이지 뭐. 스마트폰이 좋진 않아. 어른들이 대부분인 시장 상인들과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양분화되어 있었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홍대. 이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의 시선은 대부분 자신의 스마트폰 속 세상에 고정돼 있다. 스마트폰 속 세상은 그들에 있어 이제 하나의 문화이고 생활이다. 스마트폰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다가왔고 이 혁명이 우리의 삶에 SNS를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했다. 2009년 11월 47만 대로 시작해 2011년 11월 2천만 대를 돌파했고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률은 2010년 83.6%에서 94.2%로 증가했다. 이제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업무, 관계 형성에 있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 편리함이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SNS에 향하게 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보다 스마트폰과의 대화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는 SNS의 불편한 진실. 이번에는 백발 어르신이 손잡벌 드는 청년에게 봉변당한 얘기입니다.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영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담배녀 신모 씨. 공공 에티켓에 대한 경각심을 말하고 비도덕함을 고발하며 대립된 의견의 공론회장 역할을 했던 SNS.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관심 끌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SNS를 통해 올라온 영상, 일명 가방녀 영상이 올라온 이후 SNS선 집단 폭행과 여학생 폭력 실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영상을 보고 단 수많은 댓글들. 많은 댓글 중 신뢰성이 있는 댓글은 한 개도 없었다. 모두 여과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사실 이 영상은 SNS의 파급력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퍼지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실험해보고자 만든 영상이다. 여학생도 폭력도 모두 허구이다.
부분만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게 되고 나쁜 면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천안에 위치한 음식점. 바로 이곳에서 지난 2월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난 사건. SNS에서는 임산부 편에 선 댓글들이 들끓었다. 그 이제 식기를 툭툭 치면서 소스를 달라고 했다. CCTV 상으로는 임산부가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임산부 편에 섰던 이용자들은 진실이 밝혀진 후 바로 임산부를 비난하기 시작해 또다시 무분별한 SNS 사용을 하였다. SNS의 급속한 파급력과 무분별한 수용이 승승장구하던 한 연예인의 삶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듣기 위해 SNS 전문가 장경훈 씨를 만났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 있겠죠.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이제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개인정보의 노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마땅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잘 그 정보를 스스로 지키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고. SNS.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SNS를 통해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들. 그들은 SNS의 파급력과 다양성을 순기능으로 이용해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었다. SNS는 그들에게 있어 자신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SNS를 이용하게 되었을까? 이제 청년 장사꾼은요, 젊은 사람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SNS를 잘만 활용을 한다면 그 어떤 홍보나 마케팅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SNS를 통해 장사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월 1일 포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소자본 창업의 단점을 SNS를 통해 극복하고 있었다. 모집이나 홍보 그리고 보도자료나 이런 면들을 모두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파급 효과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이런 반응이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그들은 SNS를 통해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참여 등의 모든 과정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를 통해 이루어졌다. 네, 오늘은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한 것들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캐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오늘 청년 장사꾼이 특명 시장을 털어라라는 주제로 지금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시장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능동적이고 스마트한 SNS 이용이 증가한다면 SNS는 인간 생활에서의 또 다른 혁명이 아닐까라고 그들은 말했다. 청년 장사꾼은요 SNS를 이용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활동들을 할 때 SNS를 이용해서 좀 더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최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한 SNS의 사용은 소통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의 수단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SNS 마케팅은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이들에게 TV 지명 광고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이 이제 뭔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SNS에서 영향력을 키우면 이 홍보에 있어서도 가장 빠르고 쉽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셜 큐레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정보 이제 질 좋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만 이제 모아놓는 이제 사이트 같은 것들이 요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 합리적인 SNS의 사용을 위해 소셜 큐레이터가 각광받고 있다. 소셜 큐레이터는 막대한 정보를 분류해 유용한 정보를 골라내 다른 이에게 배포하는 행위자를 일컫는 말이다. 합리성 없는 SNS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수평 수직 간의 원활한 소통에 지렛대로 사용해 소통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지나친 것일까? 우리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좀 더 스마트한 문화를 유용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SNS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피해자가 당할 고통의 시간보다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양날의 칼을 가진 SNS. 이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SNS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기에 역기능을 없애고 순기능을 더욱더 개발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져야 한다.